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2도 9819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원칙적 소극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신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가.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과 형사소송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과 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0조의 2, 제5항 위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되고 법 제213조의 2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법 제200조의 4, 제1항, 제2항 둘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2항 본문 이때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고 법 제209조, 제71조 구인한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01조의 2, 제10항, 제71조의 2 셋째,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인치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3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 기일은 신문 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고 규칙 제96조의 12, 제2항 신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2, 제3항
넷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제3항. 다섯째, 신문을 진행하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2항.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신문할 수 있는데 피해자, 그 밖에 제3자가 신문 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5항. 다. 위와 같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 법령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 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신문 기일을 자유롭게 속행한다면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헌법과 형사소송 법령이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요체로 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신문함으로써 구속 사유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직접 신문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소송 지휘권의 일환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신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3도 12436 판결 사건명 업무상 횡령 등 1. 사립학교법이 학교 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학교 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이하 학교 회계라 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법인 회계로 구분하고 제29조 제1항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제29조 제2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 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3호 교비 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 제4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의 2 제1항 본문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 회계에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 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2200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15542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상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하 교통사고 처리법이라 한다. 교통사고 처리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 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19846 판결 사건명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은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위 법률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 결정에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54조는 위 조항을 사기죄 등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적용 중지 명령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0 헌마 46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정보 처리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 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정보 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 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4.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20일 선고 2023도 1040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법원은 2008년 4월 24일 선고한 2007도 10058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3도 7138 판결에서 현행 성폭력 처벌법과 조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 처벌법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6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성폭력 처벌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 이하 현재 법리라 한다. 현재 법리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 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는 타당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른다.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각 측에 해당 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9조.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 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 성폭력 처벌법 제4조 제1항.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 제15조, 제4조 제1항.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 특수강간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 처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범행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의 실행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별도로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8조 제1항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조문을 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게 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 것이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다. 다.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데에 그 제정 목적이 있었다. 위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의원 입법안들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형법상 강간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강간의 실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두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개념상 인정하면서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기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특수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며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재범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굳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의 형식을 통하는 것이 정도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인정하면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각 측의 해당 죄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29조에 따라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본 범죄의 미수범과 그 결과에 대한 과실범이 각각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결과적 가중범 중 일부에 국한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사이에 행위 불법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관철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의 미수에 그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 불법뿐만 아니라 행위 불법에도 차이가 있어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의 반대 의견. 9. 성폭력처벌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를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는 성립할 수 있다.